예, 오늘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예. 자, 국내에 계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님, 안녕하십니까? LA 나왔습니다. 또 해외에 계시는 그리고 대한민국 고국을 걱정하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매일 가슴 아프신 상태로 하루하루 잘 그래도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화로 또다시 애국 동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허준 선생님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게 지금 되지라. 지금 핸드폰에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참. 그럼 핸드폰에 그걸 이렇게 하셔가지고 카메라에 이렇게 비추시면 되죠. 아니, 통화 중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하시세요. 내가 예,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제보다 한 5분 정도 더. 그러니까 약간 길다고 지루해 하시거나, 빨리 끊으라고 재촉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질 인자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한자로 어질 인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통치 스타일, 지도자 그 스타일이 어땠는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특징이 뭔가 설명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좌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이 내일 어떻게 우리 태극기 행사에 참석하실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질 인자인데요. 그 2500년 전에 중국의 공자가 그 논어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공자의 사상에서는 어질 인자를 빼고서는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왜 어질 인자를 빼고 다 쓰레기냐면요. 공자가 추구하는 것은 엘리트 독재 정치를 추구하는 게 공자였습니다. 공자는 그 서열을 항상 구분을 졌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임금과 신하, 남자와 여자 간의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이런 서열,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그러한 상하 관계에서 즉 지금 보면은 굉장히 불평등한 관계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를 바랬던 것이 공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자 유교를 받아들였던 모든 나라가 철저하게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중국도 유교를 받아들여서 썩었고 조선도 공자의 유교를 받아서 다 썩었습니다. 이 공자의 사상이 다 썩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딱 좋았는데 이것은 역사상 실현된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어질 인자입니다. 여러분들 어질 인자 아시죠? 그 어질 인자 왼쪽에 있는 게 사람 인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둘 이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두 명이 있는 것이 어질 인자의 표현인데요. 여기서 두 개라고 하는 것은 한자 5편을 찾아보면은 사람 둘은 평등하다는 뜻이 있어요. 동양 사상에. 그리고 이 둘 이자라는 단어는 영어로 짝수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짝수는 even, E-V-E-N, even이라고 해요, 짝수를. 그런데 이 even은 또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equal입니다. equal,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어질 인자는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에서 보면은 평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어질 인자를 써도 그 이후에 2500년 동안 중국이나 한국에서 왕들이, 통치자들이 어질 인자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통치에서. 왜? 임금이 신하하고 평등해야 되고
임금이 평민들이랑 평등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귀족이나 양반이나 임금들이 없죠. 그래서 공자의 이 어지린자 빼고 나머지 다 인간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상하 관계를 받아들여서 공자로 통치 이념을 삼았고 다들 썩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양이 발전하지 못했고 서양이 발전했던 것이죠. 왜? 서양은 사람 둘이 만나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창의성과 개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했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로 갔었고 그래서 문명이 발전했던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 우리 역사상 이 어지린자 가지고 통치했던 통치자가 없었는데 2500년 동안에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딱 한 명.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청와대 부속 비서관들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대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장차관과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존대를 하셨던 분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물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어 믿음을 주셨던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외교 때 시진핑도 함부로 못했고 영국 여왕에게서도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미국 국회 연설 때도 유엔 연설 때도 좌석을 꽉 채운 각국 나라 대표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으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특히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또 러시아의 푸틴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다해드렸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로부터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가 매일매일 드높아 가게 하셨던 분이고 국내적으로는 남북 평화 통일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확실하게 발전할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셨던 분이 바로 어질인자 정치를 하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손석희의 태블릿 거짓 사기 조작으로 권력 찬탈했고 도둑질한 문재인 좌파 정권을 보면 말이죠. 얘네들 특징은 뭐냐? 이 공자의 어지린과 정반대인 불평등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양아치 정부입니다. 양아치 정부. 양아치 특징이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양아치의 특징입니다. 양아치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한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에는 맨날 거짓말하고 문재인 좌파들, 이 떨거지들 이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격도 거침없이 희생시키는 자들이에요. 양아치의 두 번째 특징은 키워주면 배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이명박 정치보복 안 했어요. 오히려 덕을 베풀어 주었죠. 그랬더니 탄핵으로 이 두 놈이 문재인과 이명박이 손잡고 탄핵으로 배신을 때리고 권력 찬탈을 했습니다. 양아치들의 세 번째 특징은 패거리 짓기를 좋아합니다. 법조계 사조직을 가지고 각종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서 완장질을 갑질을 하죠. 민노총, 정교조 등 폐약질을 서슴없이 합니다. 양아치의 네 번째 특징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합니다. 상하 관계를 추구합니다.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고 폭행당해도 노예처럼 비굴하게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러한 좌파 정권은 노무현 때도 좌파 정권이었죠. 이때도 중국에게 폭행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1948년 탄생한 이후에
중국에게 딱 2번 폭행당했는데 노무현 때하고 문재인 때였습니다. 좌파 정권 때. 2002년 6월 중국 공안 요원들이 중국 주재 한국 영사부 내부로 침입해서 그 한국 영사부는 한국 영토와 마찬가지인데 그 한국 영토 내부로 불법 침략해서 외교관 한국 영사를 폭행했을 때도 찐따처럼 대응했습니다. 좌파 정권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중국 경호원들이 타국 대통령 방문 수행 기자를 폭행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좌파를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죠. 양아치로 보는 겁니다. 작년 촛불 때 중국 유학생을 동원해서 이 양아치 정권 탄생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가지려고 했던 거고 때려도 된다라는 빚쟁이의 입장에서 때렸던 거죠. 올해 이해찬이 대통령 특사이면서 시진핑 부하처럼 비굴하게 시진핑에게 허리 숙인 것도 양아치들의 행태입니다. 중국 의장대 머리 숙여 인사하는 문재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의 의장대 그 하급 직원에게 머리 숙여 인사한다라는 또 공항 접대 때 중국 차관보가 나오고 이거 중국 양아치 두목이 문재인 좌파 양아치 부하를 다루는 겁니다. 문재인 측은 중국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국 환대에 감사한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게 양아치 정신으로 가니까 양아치 두목한테 얻어 터져도 환대에 감사를 표시합니다. 국빈 만찬 사진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청와대는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중국이 문재인 홀대론 동의 못한다. 아주 비굴함이 뼛속까지 스며든 양아치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신문 기사는 뭐라고 돼 있냐면 폭행 현장에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우리나라 신문 기자가 쓴 겁니다. 폭행 현장에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이봐 기자들 너희들 나한테 와봐. 내가 똑같은 희망을 심어줄게. 눈탱이 찢어질 정도로 발길질 당하고 얻어맞으면 눈에서 번쩍번쩍 별이 보이는 거지. 어떻게 희망이 보이냐. 니들은 끝까지 진실 보도가 뭔지 모르는 기레기들이야. 그러니 맞아도 싸다고 이놈들아. 이러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양아치 성질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우리나라 방문을 하셨을 때 11월 8일인가요? 방문하고 11월 9일 날 국회에서 연설했을 때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중국에게 굴욕을 당할 것을 이미 예고했고 중국에게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할 거라는 걸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어떤 나라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대한민국을 도와줄 것이다. 미국은. 이 말에서 다른 어떤 나라는 중국이었죠. 중국이 지난 5,000년 동안 우리 옆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해왔던 것 뭡니까? 맨날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고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을 괴롭혔죠. 그래서 친중 4대주의 외교를 해왔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 연설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본뜻은 야, 니들 중국에게 말이야 친중 4대주의하고 비굴하게 머리 숙여도 중국은 한국을 안 도와줄 거야.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도와줄 나라는 미국이란 말이야.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한 거죠. 두 번째 연설에서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알고 있다. 놀랄만한 성공을 해왔던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미래의 미국과
신뢰 있는 동맹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을 추론 기법에 의해서 뒤집어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신뢰하는 동맹국을 유지하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매우 놀라운 성공을 오랫동안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 말을 한 번 더 뒤집어서 반대 추론을 하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신뢰하는 동맹국 유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성공 못할 것이다. 이게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평등하게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는 미국에게는 거짓말로 배신하고, 불평등 관계를 요구하는 중국에게는 폭행당해도 홀대 안 받았다는 이 양아치 등신 정부야. 이 정부는 대한민국 국격을 심각하게 추락시켰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당장 퇴진해야 합니다. 임종석, 강경화, 문정인, 주중대사, 노영민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이완용처럼 나라 국격 팔아먹은 매국노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협조 세력인 자유한국당, 만국당도 동반 책임 느끼고 홍준표, 김성태, 김무성, 정계 은퇴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명박 너도 지금 문재인하고 뭔가 썸띵이 있어가지고 주고받고 거래를 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명박, 너가 교회 장로냐? 이명박, 네가 교회 장로냐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같은 국격 하락과 불법 세상, 양아치 세상 만든 죄인임을, 범죄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당장 석방하고 자유 대한민국과 회복에 도움되는 모든 정보와 진실을 공개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박근혜 대통령 계실 적에는 대한민국은 미래 발전 희망을 꿈꿨었는데 1년 만에 대한민국 국격이 비참하게 추락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 추운 감옥에서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나라, 내 땅이었다. 어디에 가서 산들 이 나라에서 사는 것만큼 당당하고 행복할까 싶었다.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 나라에 나의 인생과 뼈를 묻고 싶었다. 고 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남은 것은 애국심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애청자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타이핑 쳐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다, 애국심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여, 애국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애국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애국 시민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월 26일은 12월 16일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10월 16일 정치투쟁을 선언하고 맞이하는 2개월 되는 날입니다. 내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태극기로 채웁시다. 마지막 남은 우리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가슴에 담고 나 혼자만이라도 끝까지 태극기를 들고 나간다는 태극기 정신으로 모입시다. 감사합니다.
참. 아, 우리 LA님의 논평을 오늘 들으면서 반드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바로 석방이 곧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고 이 대한민국은 절대 좌파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논평 너무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짝짝짝이 쭉쭉 올라옵니다. 어찌 저기 저런 분이 저렇게 참 계셨는지 참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에 논평을 하는 것 같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예, 허준선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말씀하신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예, 그 말씀을 정말 문재인도 들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기자도 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도 들었으면 좋겠고, 예, 정말 많은 사람이 듣고, 예. 정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허준선 선생님이 그 말씀만 딱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길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잘 못 찾아 들으니까 예, 예, 예. 그 말씀만 딱 편집을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짧게 그 말씀만 많이 이렇게 퍼뜨려서 많은 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님이 정말 5천년 가난을 물리치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인류 국가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삼류 국가로 정말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